말이 많았던 실손보험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오래전 좋은 조건으로 가입한 1,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의 실비를 법령을 바꿔서라도 강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한 부분도 결정이 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행 4세대 실비도 자기부담금이 높다고 생각하실 텐데 5세대 실비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듣는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김주환 팀장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개편 내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초기에는 법령을 바꿔서라도 기존 가입자들을 강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행히도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의 강제 전환은 없던 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최종안은 지난 1월 9일 발표된 내용과 바뀐 부분도 조금 있고 실비가입자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인 만큼 실비보험 개혁 최종안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추려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세대 실손보험은 어떤 내용으로 바뀌는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는지,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보험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출시 예정인 5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항목은 현행 4세대 실손과 거의 유사하고 비급여 항목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제목부터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바뀐다라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5세대 실비는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중점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보상 내용을 개편하고요. 보험료도 30%에서 50% 정도 낮춰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또 초기 가입자 약 1,600만 명에 대해서는 강제 전환이 아닌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심사 없이 계약 재매입을 통해 전환시켜 주겠다고 하는데요. 2013년 4월 이전까지의 1, 2세대 가입자분들께서는 재가입 주기가 없다 보니까 갱신되는 보험료만 내가 낼 수 있다면 자기부담 금액이 0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좋은 조건의 실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경제적 위협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당분간은 좋은 조건의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실비보험 개편을 실시한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 안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전체 국민 중 4천만 명가량이 가입한 만큼 그 중요도가 높은 건 물론이고 왜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비에도 과잉 의료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2세대, 3세대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개선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이 오히려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의료 인력이 필수 영역이 아닌 비급여 항목이 많은 의료과로 쏠리면서 이게 많은 역효과가 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017년도까지 4.8조 규모였던 의료비가 6년 동안 70%가 늘어난 8.2조까지 증가했는데요. 비급여 보험금 비중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도를 보면 비급여 주사료 28.9%,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 28.6%로 실손 내에서 3대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두 가지만 합쳐도 50%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 비급여 항목의 진짜 문제는 치료 빈도가 많다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같은 도수치료인데도 언뜻 보아도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일 저렴한 곳은 8,000원인데 제일 비싼 곳은 50만 원으로 약 49만 2천 원, 62.5배나 진료비 차이가 납니다. 체해충격파 치료 또한 가장 저렴한 곳과 가장 비싼 곳의 가격이 22.5배,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은 가장 저렴한 곳이 20만 원인데 가장 비싼 곳은 380만 원으로 360만 원이나 진료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진료비가 비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급여 항목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자기 부담 금액이 어차피 적다 보니 이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90에서 100%까지 비급여 의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잉 의료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레지던트들의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 대한 지원이 높고 반대되는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이 낮아지면서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급여 항목이 병원마다 또 지역마다 금액이 전부 다르니까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비급여 치료도 많아지고 의료 인력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비급여 실손 청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부담이 가입자분들에게 전가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인 실손보험의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개혁안이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급여 의료비에 대한 개혁안 내용인데요. 급여 의료비는 기존 실비와 마찬가지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먼저 입원의 경우 중증 질환자들이 많아서 의료비 부담도 높고 남용 비용도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입원 시엔 4세대와 마찬가지인 20%의 자기부담률이 적용되고요. 외래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4세대와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존 4세대 실비보험은 외래 비용의 20% 또는 병원급에 따라서 1만원과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줬는데요. 병원비가 30만원이 지출되었을 때 20%인 6만원과 2만원 중 큰 금액인 6만원을 뺀 24만원을 돌려주는 개념인 건데요. 이제 5세대 실비부터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20% 그리고 병원급에 따른 1,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비교적 큰 급여의료 항목이라면 외래 시에 통원치료 시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급여의료비로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항목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60%인 의료 항목이라면 4세대 기준 본인 부담률로 적용할 경우 30만 원에 20%인 6만 원을 뺀 24만 원에 통원 한도가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5세대부터는 30만 원에 60%인 18만 원을 빼고 12만 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통원 치료 시, 즉 외래 시에 급여 의료비 부담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임신 출산에 대한 급여 의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건데요. 새로 나오는 5세대 실손에서는 제왕절개, 난임치료 등 임신 출산 질환 중에 O코드에 대해서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 만큼 급여 부분에서 제외됐던 부분을 새로 추가한 만큼 정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의 보장이 대폭 축소된 건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비급여 의료비를 말씀드릴 차례인데요. 비급여 부분은 우선 중증인지, 비중증인지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지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중증 질환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암,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산정특례 제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질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기존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입통원을 합쳐서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유지합니다. 입원 시의 자기부담률은 30%, 통원 시에는 의료비의 30% 또는 3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회당 2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4세대 실비에서는 비급여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자기부담 상한제가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 입원 시에 500만 원 한도로 적용이 됩니다. 이 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급여 부분에만 200만 원 적용되어서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했는데요. 종합병원 이상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비급여 자기부담 상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4세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중증 환자분들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비중증 비급여 의료비인데요.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연간 1천만 원 한도로 대폭 줄어들었고요. 기존에는 없었던 입원 시에 회당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고 자기 부담률도 무려 50%에 달합니다. 심지어 통원 시에는 회당이 아닌 일당 20만 원으로 적용되는 바람에 하루에 2번 통원 치료를 받더라도 20만 원이 넘어간다면 한 번밖에 보장 못 받게 됩니다.
거기에 자기부담금도 비증증 비급여 통원 의료비의 50% 또는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장을 합니다. 면책사항에도 기존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다가 3대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 재충격파 치료, 증시치료 등도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가 면책 대상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MRI, MRA가 빠져있긴 하지만 3대 비급여에 대한 보상 부분은 5세대 실비가 실제로 출시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약관을 좀 확인해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보장 자체가 비중증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나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약하자면 급여 의료비는 이번 시에는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외래 의료비는 건강보험 보험 부담률 또는 20% 또는 1, 2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걸로 다소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단 임신 출산 질환에 대한 급여 의료비 보장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은 새로 추가된 부분이고요.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4세대 실비와 보장이 동일하고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 5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부분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 중에 비중증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장이 대폭 축소됐고요. 면책사항의 3대 비급여 항목 중 일부가 포함되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기존 가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전환 이슈인데요. 처음 1차 발표 내용에 법령 개정으로 강제로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부담스러운 보험료임에도 나중에 병원에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해서 꾸역꾸역 성실하게 납부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텐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강제성은 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재매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희망하는 분들만 금융감독원 공고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 재매입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미희망자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계약 재매입을 실시했을 때 무심사로 전환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병력 때문에 전환을 꺼리셨던 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 4세대 실비로 전환 시에는 명목상 무심사이긴 하지만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전환을 해줬는데요. 그 때문에 보험료는 부담이 되는데 정신질환 이력으로 전환을 못했던 분들께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5세대 실비보험은 25년 말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강제 전환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의 보험료를 감당할 수만 있다면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밖에 2세대, 3세대 중 재가입 주기가 포함된 실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재가입 시 5세대로 자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5세대 실비의 보장 내용을 잘 참고해 주셔야 나중에 바뀌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실비 가입자분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실비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혹시나 이 실비보험을 종신보험 같은 평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실비보험이 주기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40세 기준 재가입 주기가 없는 3년 갱신 가입자분들의 보험료가 60세, 70세가 되면서 대폭 인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가입자는 70세 기준 66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전까지 꾸준하게 유지되던 실비보험 가입률이 60세가 넘어가면서 66%로 떨어지더니 70세 이후에는 26.5%, 80세 이후에는 1.1%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 실비보험료가 올라가면 사실상 보험료를 낼 돈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더 이득인 최악의 상황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 실비보험의 개혁안은 계속해서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는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저는 이 5세대가 나오기 전에 4세대로의 전환을 통해서 실비보험료를 좀 절감하고 그 차액으로 수술비나 암진단비 등 비갱신형, 그러니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좀 대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1, 2세대 실비로 보험료를 20만 원 내고 있으시다면 4세대로 전환하셔서 실비 보험료는 한 3만 원대로 좀 줄이고 나머지 17만 원 중에 9만 원 정도 선으로 비갱신형 종합보험을 준비해 두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4세대 실비보험의 부족한 보장 부분을 다른 종합보험으로 좀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요. 보험료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1, 2세대 실비인데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라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으시고, 실제 보험금 청구도 해보신 적도 없으시고, 보험료 대비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신 분들, 또는 지금 현재 실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분들께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살아가다 보면 보험료 말고도 돈 나갈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특약으로만 구성하여 설계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30여 개 이상의 생명 손해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보험 영상을 만드는 데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